안녕하세요, 학신입니다. 샘표 재무제표에 관한 것들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요거는 요번에 샘표는 한 방에 그냥 재무제표,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주소까지 한 방에 다 가보자잉. 자, 유동자산 있고 비유동자산, 유동부채, 비유동부채, 자본금,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 매출액, 영업이익, 순이익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중요한 거는 유동자산은 자산은 빚하고 내 거 하고 합친 거를 자산이라고. 거기에 유동이 붙으면 1년 안에 바꿀 수 있는 자산을 유동자산이라고. 비유동은 맹자산이란 건데 앞에 비유동, 비안일비, 유동, 움직이는지 않는 1년 안에 바꾸기 힘든 자산들 현금으로 그런 것들을 비유동자산이라 한다. 내 것도 포함, 빚도 포함이란 거지. 그럼 부채는 앞에 유동이 붙으면 1년 안에 갚아야 될 거, 비유동은 1년 이상 장기성 부채들. 자본금은 그 액면가 곱하기 주식수, 발행가에서 액면가를 뺀 나머지 주식수만큼 곱하기 한 거. 연결 이익잉여금은 이익 난 거, 잉여금 남는 돈, 이익이 나서 남는 돈, 아직 안 쓴 거, 그런 것들 결손금이라고 하지. 그런 돈들. 매출액은 이 회사가 샘표니까 뭐 장 팔아서 연두 팔아서 뭐 팔아서 해서 벌어들이는 매출, 발생시킨 매출. 영업이익은 원가 플러스 판관비를 뺀 이익, 거기서 또 영업과는 상관없이 벌어들이는 수익, 비용 빼면은 뭐가 나온다? 순이익이 나온다. 순이익이 나오면은 주식수가 나온다. 주당 순이익이 나오지. 자, 그런 게 별도는 앞 시간에도 공부했다시피 여기는 순지주 회사이기 때문에 별도는 볼 거 없지. 지주 회사 이제 딸려 있는 샘표 식품이 어떻게 하느냐만 확인하면. 근데 샘표가 상칠 때 샘표 식품은 상 안 치던데 신기하네. 이렇게 돼 있는. 자, 그러면 재무상태표를 보면은 칠해놓은 게 작년 대비 50기 대비 상승한 거를 칠해놨으니까 이런 재무제표를 볼 때 숫자가 갑자기 확 증가하는 것만 유심히 보면 되잖아, 맞지? 보통 회사에서 그 돈을 버는, 내가 장사를 했어. 장사를 할 때 제일 중요한 건 뭐다? 재고 관리하고 돈 수금하는 거. 돈 했는데 그 미수가 안 깔리는 거 있잖아. 일해줬는데 돈 못 받는 거. 건설회사 특히 인테리어 뭐 돈 일해줬는데 1차 밴드에서 2차 밴드에서 돈 한 달 뒤에 줄게, 두 달 뒤에 줄게 주는 거 끊어주잖아. 현금을 안 주고. 그게 매출 채권이라고 하면 돼. 매출 채권. 그러니까 매출 채권이 증가됐느냐. 근데 매출 채권이 증가됐는데 이 회사는 매출 채권이 뭐 한 30일 만에 돌아오냐, 혹은 한 달에 30일이지 60일 안에 돌아오냐, 혹은 뭐 한 3개월, 한 100일 안에 돌아오느냐, 돌아오는 확률이 60%냐, 혹은 98%냐. 그러면 두 달 안에 돌아오면은 98%의 리턴율이라고 그러면 매출 채권 이거로 두 달 이거로 현금으로 된다는 소리가 똑같은 거지. 그래서 매출 채권은 그런 식으로 개념을 잡으면 되고, 그러면 매출 채권 그런 되고, 재고 자산은 재고는 만들고 있는 거, 그리고 만들어 놓은 거, 바로 가져와서 팔 거, 만들려고 하는 거 등등등등을 재고 자산이라고 하는데, 재고가 불어났는 게 회사의 상황상 뭐 테스트 회사 같은 경우는 반도체 테스트, 자기들이 테스트만 하기 때문에 물건이 들어오는 것 자체가 재고가 아닌 걸로 봐야 되거든. 자기 반도체는 테스트만 하면 되니까. 식품 회사 같은 경우는 그 재고 자산이 발생된다라는 거는 만들려고 주문 그거 미리 준비해 놓은 거 아이가, 맞지? 그리고 얘들은 그냥 1차 밴드가 소비자들한테 직접 납품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주문 들어오면 제작할 수도 있지만 미리 만들어 놔도, 용량에 따라 만들어 놔도 팔리기만 하면은 꾸준히, 그러니까 재고 자산도 얼마 만에 회전이 되는지 그것만 확인하면 되는 거고. 자, 그러면 단기 금융 상품이 574억에서 842 단기 금융 상품, 짧은 기간 쓰는 상품이 불어났다. 재고 자산이 불어났다. 그리고 매출 채권은 그 자리다. 매출 채권은 줄어들었다. 그 비유동 기타 포괄 공정가치 직전 금융자산이 92억에서 144억으로 늘어났다. 유형자산이 불어났다. 유형자산은 눈에 보이는 자산이 불어났다. 건물, 땅, 차부터 시작해서 눈에 보이는 것들. 자, 부채는 유동부채 1년 안에 갚아야 될 부채가 560억에서 845억으로 부채가 불어났다라는 거는 유동부채 중에 외상값도 부채로 잡히거든. 외상값 줘야 될 금액이니까. 그럼 매입 채무가 343억에서 417억 불어났고, 단기 차입금은 은행에서 이자를 주고 빌리는 돈, 차입금. 단기 붙으면 1년 안에 그게 7억에서 170억 불어났네. 유동성 장기 차입금도 5억에서
103억으로 불어났고 유동 충당 부채 14억에서 17억으로 불어났고 비유동 부채가 341억에서 447억으로 불어났는데 장기 차입금이 여기도 103억에서 지금 229억으로 불어났다. 229억으로.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보면 재고 불어났고 매출채권 그대로고 재고 미리 만들 거 불어났고 그러면 자 단기 차입금 부채에는 단기 차입금 유동부채 불어났고 비유동부채 불어났고 그럼 얘들이 부채율이 얼마냐? 얘들 부채율이 41%거든. 유보율은 자본 잉여금 플러스 이익잉여금의 합한 금액에서 자본금을 나눈 값 그러니까 자본 대비 96배 있다. 960%. 9600%니까 96배가 자본 대비 자본 얼마고 28억에 96배. 28 곱하기 96은 7680억 가까이가 7680억 맞지? 96배니까 10배니까 280억 맞지? 10배. 100배. 2800억. 잠깐만. 이거 하여튼 96배. 96배. 자, 그렇게 해석하면 되니까 그러면 매출채권은 그 자리 재고가 불어났고 외상값은 불어났고 외상값은 이자를 주지 않는 거니까 불어나도 괜찮다. 그러면 외상값을 잘 갚느냐 안 갚느냐만 확인하면 되고 그리고 부채를 땡겨와서 그거를 충분히 갚을 수 있는 여유 자금이 있고 충분히 갚을 수 있는 유동성만 확인하면 되는 거죠. 맞지? 자, 그래서 부채 총계 901억에서 1293억으로 불어났다. 확 불어났지 300억. 자, 뭐 갚을 수만 있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 거지. 결성금, 이익잉여금이 계속 우상향 되고 있고 순이익이 계속 쌓인다는 소리고 자본은 2,564억에서 지금 2년 뒤 3,134억으로 늘어났다. 계산서를 이제 들어가 보면은 계산서 말고 이제 요걸 한번 또 짚고 넘어보면 자 이제 했는 거 박진성 대표가 지금 3세 경영자고 지분을 34% 가지고 있다. 50년생 개띠 범띠. 자, 샘표식품은 49.4%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 자, 현금성 자산 석 달 안에 바꿀 수 있는 자산을 현금성 자산 305억 요구 불예금 요구했는데 내가 돈 찾아갈 거다. 198억도 그러면 지금 돈 안 되는데 이래 못하는 예금들 무조건 줘야 되는 거 요구를 했을 때 불가합니다. 이렇게 못하는 예금들을 그냥 바로 바꿀 수 있는 것다라는 소리지. 자, 매출채권 348억 손실 충당금 9억이다. 그러면 9억 나누기 348은 0.25에 뭐야? 손실 충당금 매출채권이란 받을 돈이 2.5% 정도는 못 받을 생각을 하고 있다. 이 말인 거지. 340억. 자, 금융상품 정기예금에 531억, 환매부 채권에 310억. 그래서 842억 1년 안에 금융상품이 842억. 비유동 장기성으로는 그냥 200만 원. 이렇게 재고자산 그냥 재고자산 늘어나게 상품 재고 바로 물건을 가져와서 팔 수 있는 걸 상품이라고 그러니까 229억. 작년 125억에서 여기서 상품 재고가 거의 100억 정도 증가했고 나머지는 비슷하고 자 미착품 아직 도착하지 못한 게 29억 증가했고 그래서 445억에서 575억 그러면 얘들은 상품 재고가 증가했다. 미리 만들어 놓은 게 증가했다. 맞지? 미리 상품화 시킬 수 있는 게 증가했다. 기타 비유동 기타 포괄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시장성이 있는 지분증권 그러니까 동원산업에 얘들이 한 25억 정도 투자했더라. 25억 투자했는 게 75억 정도 됐더라. 20몇억 투자했는 게 사조 동아원 얘들 참치 좋아하는 거이네. 맞지? 그래서 84억이 되었다. 지금 초기에 얼마 투자했는지 뒤에 감 나오니까 그때 한 20몇억 투자했는데 이마에 불어났네. JTBC 그리고 조치원식품, 머니투데이 이거 방송국에 투자 많이 있는데 그래서 총 144억의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이 있다. 요게 이득을 볼 수 있고 까먹을 수도 있지. 자, 또 뭐 있노? 유형자산에 요번에 건물 5억, 구축물 2억, 기계장치 24억, 공구 12억, 건설주인계 352억, 그 407억 정도를 샀다. 그리고 투자부동산은 요번에 이제 장비 금액이 99억 정도 된다. 투자부동산 땅에 90억, 건물에 8억 이런 식으로. 자, 그리고 투자 부동산으로서 수익이 임대 수익이 1억 6천, 임대 비용이 1억 500만 원이 나갔다. 그러면 얼마 남나? 6,300만 원 정도가 이득이 받다 맞지? 999억 투자해서 6,300만 원. 그러니까
5% 이상 수익을 권하면 사기라 보면 돼. 사기라 보면 돼. 안전하게. 자, 무형자산에서는 요번에 산 게 산업재산권 6,700만 원, 소프트웨어 9,800만 원, 1억 6천 정도를 샀고, 매입 채무 이제 외상값이지. 외상값 269억, 210억에서 269억 증가했지만 외상값은 이자를 안 주는 거기 때문에 아무 문제 없다. 더 좋다. 그리고 차입금은 요번에 단기 차입금 유동 1년에 갚을 단기 차입금이 173억 증가했고, 자, 장기 차입금도 5억에서 103억으로 증가했지. 277억의 유동 차입금이 발생되고 비유동 차입금은 229억 증가했지만 뭐다? 봐봐. 빌리는 게 요번에 14억 땡기는 게 연 2%, 80억 땡기는 게 0.97%, 59억 땡기는 게 1.2%. 빌리만 하나 맞지? 빌리만 하자. 이율이 0.9%면 땡겨야지. 이 돈으로 땡기가 뭘 하든지 해야지 맞지? 기업을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괜히 저거 돈 할 거 없잖아 맞지? 그렇게 됐다. 연도별 상환 계획은 2024년에 장기 차입금 229억 갚을 거 준비하고 있다. 사회적립자산은 퇴직금이나 이런 걸 가지고 회사에서 장난칠 수 있으니까 그거는 회사 밖에서 굴려라. 123억 있는데 요번에 123억을 굴려서 3억 들어왔고 10억을 지급했고 그래서 134억이 됐다. 이런 거는 보통 안전한 자산 정기예금에 99.8%를 넣네. 정기예금에 이런 거는 뭐 이렇게 그 수익성이 높은 데보다는 다 손실이 거의 없는 쪽에다 이렇게 굴리는 게 안정적이거든. 왜 퇴직금하고 지급해야 되니까. 자본금, 자본잉여금, 액면가 곱하기 주식수를 하면 자본금이 나오고 자본잉여금은 발행가에서 액면가를 뺀 나머지 금액을 주식수로 곱하면은 자본잉여금이 나오고 재평가 적립금은 뭐 20년 전에 땅 사놓은 게 지금 평가하니까 좀 불어날 수 있잖아. 그럼 그런 것들을 추가시켜 넣는 거고 또 뭐 있노? 이익잉여금은 순이익이 계속 쌓여서 쌓이는 돈 요렇게 배당금은 이 항목에서 나간다. 이익잉여금이 마이너스면 배당을 주지 못한다. 아까 말했지 2010년 재평가 기준해서 땅이 재평가를 해서 그게 올라갔다. 자, 주가 배당률은 20%라는 건 순이익의 20%를 배당을 줬다라고 할 수 있지. 자, 배당받은 주식에 220만 주를 줬는데 현금 배당했다. 순이익의 20%를 배당으로 줬다. 순이익에. 자, 그리고 매출, 요거는 매출 같은 거는 또 한번 보자. 이제 또 들어가면 매출액은 제품을 팔아서 2,300억, 상품을 팔아서 1,500억. 작년을 보면 제품 매출은 비슷하고 상품 매출이 1,100억에서 1,500억, 상품 매출이 한 400억이 증가했단 맞지? 자, 그래서 3,100억에서 3,400억으로 증가했는데, 자, 외부 고객 보면 한국에서는 전기 2,700억인데 요번에 3,000억, 한국 매출 올랐고 북미 매출 201억에서 193억 조금 감소, 유럽 매출 52억에서 68억 증가, 동남아시아 비슷하게, 동북아시아 비슷하게, CIS 이거 16억에서 35억 증가, 기타 32억에서 38억 증가. 그래서 총 3,190억에서 단기 3,489억으로 증가. 요렇게 증가됐다. 자, 비용의 성격별 분류라는 거 원가 플러스 판관비라는 소리인데 비용 재고자산의 변동이라는 거 재고를 123억을 있는 재고를 썼다. 전기에 82억은 전기에는 있는 재고 82억을 썼다. 그러니까 돈이 안 나갔으니까 빼자 이런 거고 그래 재고자산의 사용은 기존에 재고 있는 거를 썼으니까 이제 이건 썼는 거고 이거는 또 새로 사야 되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요거는 돈이 들어가는 거. 그래서 다 들어가니까 광고비가 176억에서 287억으로 증가. 광고비가 100억 증가해서 광고비가 요게 어쩌면 또 중요할 수 있는데 운반비도 90억에서 132억으로 뭐 기름값 올랐고 뭐 여러 가지 올랐는 거는 뭐 감안하더라도 맞지? 휘발유가 올랐잖아. 전기보다. 그러면 광고비는 일정하잖아. 근데 광고비가 증가했다는 거는 물건이 많이 아까 전에 뭐고 어디고 이거 상품 매출 같은 경우는 매출이 1,100억에서 1,500억 증가했잖아. 400억 정도 증가. 상품이라는 거는 이렇게 바로 가져와서 바로 상품화 시킬 수 있는 그 광고하고 판촉하는데 돈이 더 들어갔다. 수수료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갔다는 소리겠죠. 맞지? 그래서 요거는 이게 매출이 상승되면서 포트폴리오상 상품 매출이 상승되면서 따라오는 그게 아닐까. 그런 생각. 매출 원가는 제품 원가 나왔고 판매비 관리비는 급여 319억에서 321억 뭐 올렸다고 보긴 그렇고 안 올랐다고 보긴 그렇고 임차료 18억에서 28억 임차료가 10억이나 더 증가했어요. 임차료.
자, 그리고 감가상각비는 감소했고 광고 선전비가 86억 나가는 게 185억, 100억 정도가 광고가 올라갔다. 광고가. 운반비는 89억에서 132억, 한 40억, 30억, 40억 증가했고 광고비는 한 100억 증가했고 운반비는 한 40억 정도 증가했고 맞지? 그리고 나머지는 별 차이 없고 판매 촉진비, 판촉비 90억에서 100억 정도 증가했고 그러니까 계속 활성화시키고 있다는 거지. 지금 코로나 상태인데도 활성화시켰다는 거지. 소모품 18억에서 22억을 증가했고 그래서 판관비가 전체 1036억에서 1188억 한 150억 정도가 아까 전에 광고비에서 100억 증가 운반비에서 40억 정도가 한 대충 떨어지지 맞지? 그러니까 판관비는 별 변동이 없는데 광고비에 많이 들어갔고 운반비에 많이 들어갔다. 이렇게 보면 되고 금융수익은 이자 수익으로 10억 들어갔고 그 뭐 이자 비용으로 5억 나갔고 이렇게 69억 나가는 게 이거는 이자 수익은 얘들이 이제 부채가 작으니까 계속 들어오는 돈. 이자 비용은 부채가 적지만 그래도 있는 것만큼 내는 돈. 외환 차선 수출도 하고 수입도 하고 하기 때문에 외환을 가지고 있으면 있을수록 얘기지. 외환을 가지고 있으면은 오늘 날짜 기준으로 내일 가격이 어떻게 변동될지 모르니까 환차손이 발생된다. 자, 기타 수익은 얘들이 유형자산 처분이 4,100만 원, 뭐 하나 팔았는데 4,100만 원짜리 팔았는 모양이지. 차 팔았나? 자비익 12억 들어왔고 뭐 된장 팔아서 자비익이 10억이나 들어왔고 비용은 잡손실 2억 9천 뭐 이런 식으로 기부금 1억 8천, 작년에도 1억 3천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나와 있고. 자, 특수관계자 이게 몇 페이지고 이게 특수관계자는 특수관계자까지 보자. 특수관계자는 통도물류, 성도물류, 누리팩, 명진포장 이렇게 해서 매출, 임대수익 덩어리가 작으니까 여기서 재고자산을 누리팩에 27억 매입, 명진포장에서 31억 매입 뭐 이런 식으로 뭐 용역 비용 통도물류에 4억 1억치 임차료 뭐 이렇게 나오는데 그 덩어리 작으니까 좀 패스. 담보자산 덩어리가 작으니까 패스. 소송사건 한 건 8,500만 원짜리 있다. 요 정도. 자, 현금 흐름표는 좀 이제 앞에 가면서 이제 다시 볼게. 자, 다시 이제 그걸로 들어와서 포괄 손익계산서 아까 다 봤지? 원가 얼마 들어가고 원가 어떤 게 들어갔다, 판관비 어떤 게 들어갔다 그걸 비율로 나눠보니까 매출 3,400억에 원가가 한 56%밖에 안 돼. 59%밖에 안 들어가. 60%가 안 들어가. 뭐다? 물에다가 발효 콩을 섞어서 발효시켜서 만드는 거니까 원가가 거의 안 들어가는 거지. 60%면 여기서 판관비만 이빠이 줄여버리고 물건만 많이 팔아버리면 수익성이 확 올라가는 거지. 자, 그리고 매출 총이익이 40%, 판관비는 34%, 판관비가 34% 나가는 게 요게 많이 잡아먹네 맞지? 60%에서 34% 되면 94% 정도 아이가. 그래서 영업이익이 219억, 6.2%. 그러니까 영업이익을 많이 이게 판관비를 많이 이 회사는 줄이면은 원가야 뭐 얼마 안 들어가고 맞지? 60%밖에 안 들어간 게네. 요 영업이익을 판관비를 아까 전에 근데 판관비가 아까 요번에 들어간 게 100억, 150억 정도 증가한 게 광고비하고 물류 비용이 많이 들어갔으니까 어쩔 수 없다. 그래서 금융수익 69억, 뭐 세금 30억, 당기순이익 229억, 당기순이익. 그래서 당기순이익은 전체 매출의 6.5% 정도 차지하고 EPS 5,356원, 5,356원. 요래 나왔는 거를 PER로 계산해 보니까 PER 11배. 식품회사 대상도 11 안 나올 걸. 샘표가 11이면 좀 높은가 이가. 근데 이거는 지금 홀딩스 회사니까 지주회사니까 굉장히 높다고 봐야지. 굉장히 그렇다고 다른 종목에 비해서 높은 거지 싸다라게 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그냥 비싸네 맞지? 11배 맞나? 대상도 11배 안 했던 걸 알고 있는데 지금은 대상 모르겠고 ROE는 7.3% 순이익 나누기 자본. 자, 3년 평균 EPS를 구하니까 6,286원이 나와. 지금 원래 5,300원 대비 평균치보다 떨어지니까 역성장했잖아. 그러니까 PEG 수치는 안 나오고 계산 내가 뭐 하겠고 PSR은 시총 나누기 매출을 했을 때 0.4가 나오는데 시총 얘들 시총이 1,697억이잖아. 나누기 매출 3,400을 하니까 0.4. 중소기업은 3, 대기업은 2, 바이오는 8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비해서는 엄청나게 저평가 맞고 GPA 수치는 매출 총이익 나누기 총자산을 했을 때 나오는 수치인데 요거는 얘들이 원가율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수치가 31%가 나온다.
그러니까 이거는 재무가 걱정이 없고 돌아오는 거는 뭐 이렇게 이런 거 그냥 모아가면 된다. 모아가면 간장 안 먹고 살 수 있나? 우리나라 사람이 간장 안 먹고 살 수 있다고? 식당에 가서 간장 안 들어가는 음식 있냐고. 우리나라 최소 내수는 그렇게 꾹 잡고 있는 거지. 그러다가 이제 문화가 퍼지면서 한국산 소스 이러면서 뭐 연두 아무데나 팔린다 하대. 그런 것들이 팔리면 우리 뭐 뭐고 가스 오부시 막 이런 거 일본 거 막 사 먹잖아. 중국 거 뭐고 마라 소스 이런 거 사 먹잖아. 그래 안 나가라는 보장이 없거든. 전 세계. 그러고 이게 콩으로 만들기 때문에 히트가 될 수 있다니까. 간장 소스를 넣어가지고 간장 특유의 그 냄새나 특유의 냄새 잡으면서 넣으면은 아 멋지다 하면서 그 치킨 스탁처럼 쓰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오리지널이 팔릴 수 있다. 자, 현금 흐름표를 보면 뭘 볼 수 있냐면은 영업활동 현금 흐름은 현금이 돌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거. 요거는 아까 전에 한번 보자. 볼 때, 자, 요거제. 영업활동 현금 흐름을 보면은 현금 흐름표에서 단기 순이익이 있고 순이익 조정을 위한 조정 사항에서는 감가상각비 미래를 위해서 미리 준비해두는 돈 미리 준비 기준은 회사를 기준으로 회사에 돈이 있으면 플러스 없으면 마이너스 줄 걸 플러스 줬다 마이너스 받을 돈 마이너스 받을 걸 마이너스 줘야 될 걸 플러스 주고 싶지만 플러스 기준은 회사에 돈이 있으면 플러스 줬으면 마이너스 뭐야 플러스는 감가상각비 나중에 나갈 돈이지만 플러스 자 그러면 마이너스 된 거 보면 되겠지 마이너스 뭐야 외화 환산 이익 까먹었다는 게 안 들어왔다는 소리지 자 그러면 플러스는 줄 돈이지 30억 반품 충당 부채 전입액 14억 뭐 큰 수치가 없잖아 그럼 넘어가는 게 이제 무형자산 상각비 이런 거밖에 없네 감가상각비 그 넘어가고 210억이 됐고 자 또 뭐 있노 자본의 변동상 매출 채권 재고자산 외상값이 있다 그랬지. 근데 이거는 매출 채권이 보통 여기 마이너스 되는 경우가 많은데 작년에 마이너스 됐잖아. 마이너스 됐다는 거는 매출 채권이 그만큼 현금으로 되지 않았다. 매출 채권이 이건 증가했다는 소리고 이거는 감소했다는 소리지. 매출 채권은 받을 돈을 받았으면은 감소한 거고 받을 돈을 못 받으면 매출 채권이 증가하는 거잖아. 어음이 늘어났다. 어음이 줄었다. 똑같은 말. 근데 여기는 매출 채권이 증가. 그리고 선급금 미리 준 돈이 감소. 미리 준 돈이 감소했으니까 미리 줘야 될 돈이 감소했으니까 뭔 소리고 말이 겁나 어려운데 미리 줄 돈을 안 줬다는 거니까 안 줬다는 소리 안 줬다는 소리 재고자산이 증가했으니까 돈을 못 받았다는 소리고 그래서 요걸 다 더하고 빼고 하니까 얼마 돼? 31억 뭐 그래서 요 현금성 자산을 다시 이제 앞에 가서 보면은 어딨노 자 현금성 자산을 보면 순이익 더하고 조정 아까 전에 감가상각비 더하고 31억 요거 더하고 이자 수치, 이자 지급, 배당금 이런 걸 다 합치니까 요게 지금 회사에 돈은 331억치 현금은 돌고 있네. 요게 마이너스면은 매출은 발생되고 순이익은 발생됐는데 실질적으로 현금은 돌고 있지 않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 이거는 지금 현금은 잘 돌고 있다. 투자활동 현금 흐름은 말 그대로 투자를 위해서 돈을 쓰는 거 회사에 있으면 플러스 없으면 마이너스 회사에 돈이 그러면 여기 플러스는 뭐가 마이너스 뭐고 플러스는 연두세 단기 금융상품의 처분 팔았다는 소리지 577억치 금융상품의 취급 577억치 팔았고 835억치 샀고 자 공정가치 직전 금융자산 취득 44억치 샀고 유형자산 380억치 샀고 판 거는 7천만원치 팔았고 자 무형자산 취득 1억 6천치 샀고 이걸 다 더하니까 뭐다 685억치 샀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 샀으니까 돈을 썼으니까 마이너스 자 재무활동은 차입금이나 혹은 자본금이나 이런 것들이 변하면은 적는 거 어떤 거 단기 차입금의 증가 174억치 땡겨왔으니까 플러스 내수 중에 돈이 들어왔고 상환 마이너스 감소 갚았다는 소리지 마이너스 장기 차입금 229억 플러스 땡겨왔잖아 그리고 금융 리스 부채 갚을 돈 갚았다 37억 배당금 9억 야들 배당금 너무 작다 맞지 얘들 현금성 자산 300억씩 있는데 배당금 9억이 뭐고 아이고 하여튼 맞지 시작할 때 315억에 토스 받아서 시작을 했는데 지금 연말에 보니까 305억이 됐네 현금성 자산이 10억 정도 감소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지 자 마무리를 가보자 자 이렇게 하면 현금성 자산 했고 자 했지 자 그럼 매출 채권 손실 충당금 아까 말했잖아요 90일 이내 연체되는 거 이게 뭐야
패스 이거 내가 왜 칠하나지? 자, 이자가 1% 상승할 때 5억 이득 보고 1% 하락하면은 5억 손해 본다. 그거 얘들 부채 때문에 그런 거지. 자, US 달러 10% 상승하면 환율이 10% 상승하면 10억 이득 보고 10% 하락하면 10억 손해 본다. 이런 거 있고. 근데 얘들은 거의 없으니까 순차익 비율은 자본 대비 차입금 은행에서 뗀 게 506억인데 정기 말에 116억보다 지금 현금성 자산이 304억 있잖아. 그 빼버리면 한 200억 정도 돼. 자본 대비해서 200억은 6% 정도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차입금이 순차입금은 빌린 거는 계산하면 한 6% 정도밖에 안 된다. 현금성 자산을 제하고 나면 그건 뭐다? 6%는 뭐 거의 뭐 기도 안 찬다는 소리지, 맞지? 자, 범주별 금융상품, 상각구원가로 측정된 금융자산, 뭐 이런 거가 1,579억, 현금성 자산, 매출채권, 단기금융상품 뭐 이런 것들. 자, 이걸 외치는 범주별 순이익, 상각구원가로 이작 들어오는 거, 외화 환산이익, 외환 차익 이런 식으로 들어오는 게 있고 손해 보는 것도 적어놓고 뭐 그런 거 적어놓은 걸 보는 거야. 이건 덩어리가 좀 작기 때문에 패스. 배당을 보면 단기 순이익 전정기 49기에는 247억, 50기에는 20년에는 352억, 51기 21년에는 229억이 발생되는데 현금 배당 성향을 보니까 주가의 47기에는 1.8%, 주가의 1.3%, 51기에는 1.9%. 배당 수익률은 뭐야? 배당 성향 순이익의 1.8%. 아닌데. 보통주의 0.8%. 패스. 이건 뭐야? 연결 배당 성향 순이익의 배당 성향 1.8% 아니야? 보통주 그래서 200억이다. 배당 수익률 보통주의 0.49%가 200억이다. 주식수만큼. 둘 중에 하나인데 패스. 자, 그래서 5년 평균 배당값이 0.5% 정도 된다. 더럽 죽겠지. 자, 50년 동안 결산 배당을 했다. 자, 매출 채권 아까 말했다시피 대손 충당 설정률이 2.8%. 2.8%는 못 받을 각오를 하고 있다. 100개 중에 한 두세 개는 못 받을 각오를 하고 있다. 작년에는 한 두세 개, 두 개 정도, 전정기에도 두 개 정도. 그러니까 2, 3%밖에 안 돼, 얘들은. 그러니까 매출 채권 이거로 현금이라 보면 돼. 그러면 그게 얼마만 돌아오냐? 6개월 안에 97%가 회수돼. 6개월 안에 좀 길다 맞지? 보통 3개월 현대차 같은 경우는 1차 밴드 계산하면 그 거래하면 한 달 안에 다 받더라고. 바로 현금이 바로바로 핑핑 도는 거지. 자, 그리고 제품 재고 쪽으로 가면 상품이 100억 정도 증가했고 합계 445억에서 570으로 증가. 재고 자산이 총 자산 대비 전기에는 11%에서 이번에는 12%로 한 1.2% 정도 증가. 회전율은 4.3회에서 4.1회, 4.1회라는 거는 365 나누기 4.1은 재고가 한 90일 안에 재고가 계속 리턴된다. 이게 숫자가 높으면 높을수록 좋아. 빨리 회전되니까. 그러면 재고가 빨리 된다는 건 돈이 그만큼 또 빨리 된다는 소리와 같은 말이지. 자, 상품 아까 봤던 거고, 재무 상태 이제 이거 결산한 거를 이제 보고하는 유동 자산은 19% 증가, 자산은 16% 증가, 부채는 43% 증가했지만 부채가 운게 낮아가지고 증가돼도 의미 없다는 거지. 자, 이익 잉여금이 23% 증가. 그래서 부채와 자본 16% 증가했다. 이렇게 영업 실적을 보면은 영업이익이 요번에 6.3%, 당기순이익이 6.6% 나왔다. 50기는 영업이익이 12% 나왔고 당기순이익이 11% 나왔는데 요번에 이렇게 영업이익이 떨어진 게 내부 거래를 제거하여 대부분 종속기업인 샘표 식품의 실적이 반영된 거다. 이렇게 내부 거래는 제거해버리니까 매출이 뚝 떨어졌다. 이 말인 소리겠지. 그리고 광고비 한 100억, 그리고 운반비 한 40억 정도 증가한 게 판관비에서 까먹은 돈이 크다. 이렇게 볼 수 있다. 그리고 유동 비율은 아까 243%, 부채 비율 41%, 순차익금 11% 이렇게 돼 있고 장단기 차익금 506억. 박진성 3세라 그랬지. 70년생, 50년생 34% 지분을 가지고 있다. 한국경영자 총협회 부회장, 대한상공회의사 유통위원회 부위원장, 세종문화회관 이사 쫙 다 하고 있다는 소리지. 한국장류협동조합 이사 이렇게 박진선 대표 34%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 개미들은 79만 주,
자, 35%의 그 주식들을 살 수 있다. 최고가는 59,300원. 지금 59,000원 아닐까? 12월 달에 그 12월에 21년 12월에 최저가 38,000원. 최근에 상한 가면 쳤지 콩값 오른다고 한번 이빠이 쳤더만 다시 제자리 돌아갔대. 박진성 50년생 33년 근무. 자, 미국 오하이오 주립대 철학 박사. 그러니까 이게 뭐야? 할아버지, 아버지 이렇게 물려받은 거지. 17년 8개월 오충렬 상근 상무이사 쫙 있고 10년 9개월 박승헌 감사 딱 있고 여기에 이제 평균 근속 연수를 보았더만 와 13년 근무에는 존 네이 칼렇 했더만 2명이라고 했더니 지주 회사니까 지주 사업으로 2명이 그냥 이걸 관리하는 거야. 의미 없는 거야 이거는. 의미 없다. 샘표 식품 걸 보면 된다. 근데 샘표 식품이나 이거나 뭐 샘표 같은 거라 보면 되지. 그냥 그 의미 없다 보면 되지. 샘표 식품이나 샘표 식품을 사든 샘표를 사든 둘 중에 마음대로 사면 돼. 근데 주가 오르는 거는 샘표가 확 더 올랐더만. 더 변동이 크더만. 등기사 2명 평균 연봉 2억 4천, 사회이사 연봉 1명 3,400만 원, 감사 1명 8,700만 원 연봉을 받아갔다. 자, 상장사 2개, 샘표와 샘표식품. 샘표식품 주식회사 49% 지분을 가지고 있고 조치원, 양포, 이거는 일자리 구해주는 거. 양포식품은 통조림이고 조치원, 양포가 창강, 조치원이 창가 그렇지. 그렇게 돼 있는. 자, 탑업인 출자 현황 여기에 봐봐. 얘들이 시총 1,600억인데 탑업인에 출자한 게 1,400억을 출자했다. 와, 출자했다. 탑업인에. 자, 대주주 이해관계 영업거래. 자, 이거 보면 브랜드 수익, 배당 수익 4억씩, 5억씩 브랜드 수익, 로열티 받는 거 한 7,400만 원씩 이런 식으로 받는다. 제재 행정기관 제재 폐수 배출 허용 기준 초과 걸려서 행정처분 받았고 제품 내 이물 혼입 축산물 위생관리법 어겨서 240만 원 과태료 냈고 최근에 이게 안전물 설치 샘표 뉴스 나온 거 본 것 같은데 내가 그건 안 알아봐가 다음 시간에 한번 알아봐야 될 것 같아. CO 배출 탄소 배출 CO 이산화탄소 아니야? CO2가 이산화탄소. CO는 뭐야? 탄소, CO, 배출 허용 기준 초과 및 대기환경보전법 1차 개선 면허를 받고 산업안전보건법 46조 1항에 140만 원짜리 시정 지시 받고 21년 10월 요거만 싶은데 요거 자 과태료. 자 그리고 나온 건 없다. 종속회사 샘표식품 SFS 상무유한공사 선부 양포식품 샘표 ISP 조치원식품 식음료 판촉 인적 용역 이렇게 있다. 탑업인 출자에 이거 보면은 동원산업에 10억을 투자해서 75억이 된 거고 와 2006년에 투자했어. 동원산업에 10억을 7배 4조에는 31억. 와 그때는 4조가 더 낫다 생각해서 비슷한 시기에 투자를 했네 맞지? 한 8개월 차이로 31억 투자했는데 지금 왜 8억이 됐다. 이건 망했지. 이거는 7배짜리 박살 났는데 4조는 31억 투자해서 8억이 됐다. 8억. 자, 그러면 JTBC 그 방송 16억 투자했는데 지금 얼마 됐나? 2억 됐다. 이것도 망했다. 자, 양포식품 27억 투자해서 38억 됐고 샘표식품 717억 투자해서 1225억 됐고 뮤렉스 이건 똑같고 자, 이렇게 매일 방송은 10억 투자해서 10억 그대로네 이거는. 이런 식으로 출자금이 1,406억을 투자를 했다. 이렇게 해석할 수. 나머지는 네이버 금융으로 마무리.